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교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6, 예, 유온물하고 석유류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온물하고 석유류가 소방기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온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껏 시험은 두 파트로 크게 나왔어요. 유온물은 지금 책에 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온물법에서 나온 거, 그 두 가지 위주로 나왔어요. 근데 유온물법에서 나온 거 유온물법도 못지않게, 우리 책에 있는 거 못지않게 유온물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유온물법이 조금 포커싱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가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온물,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방법은 하재안전기준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법이 바뀌었을 때 시험이 나왔거든요. 근데 유온물법은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법이 바뀌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커싱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커싱이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들 일단은 뒤로 제쳐놓는 게 맞습니다.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고 많이 나오지 않고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뒤로 제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당연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유온물에서 이제껏 많이 나왔던 게 어떤 게 나오느냐면, 유온물은 지금 책에 있는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게 한 40%, 50% 정도 나왔죠. 그럼 나머지는 한 40, 50%는 어디서 법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법이 이미 우리가 나올 만하다, 나오지 않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은 제껴두고 책에 있는 거 위주로 하게 되면 공부의 양은 훨씬 줄어듭니다만은 그 대신 뭐예요?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물을 간략하게 어떤 부분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약간 법이 바뀌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류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석유는 원래는 좀 이제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석유는 원래 원유를 가지고 오잖아요. 원유를 수입하게 되면 석유를 정제합니다. 석유를 정제할 때 상압에서, 압력이 우리 일반 상압에서요. 상압에서 온도를 높여요. 온도를 높이면 먼저 가스화되어 나가는 게 있겠죠. 그게 LPG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 가스화되어 가는 또 온도를 더 높이게 되면 가스화되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냉각시켜서 받아요. 냉각시켜서 물을 받으면, 그 액체를 받으면 그게 휘발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중유고, 그 다음에 기계유가 되는데, 사실은 거의 경질유, 휘발유, 등유, 경유, LPG, 휘발유, 등유, 경유까지는 경질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유, 이하를 보통 중질유라고 그래요. 중질유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는 어떤 그런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석유류의 특징들은 어떤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질유하고 중질유 크게 비교를 해볼게요. 위험은 경질유가 위험해요? 아니면 중질유가 위험해요? 당연히 경질유가 위험하죠. 화재가 나면 그 정발력은 석유류의 화재 메커니즘은 어떻게 됐어요? 외부에서 열을 받게 되면 정발을 붙이게 되죠. 정발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름 하부에서는 표면 구동류가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뜨거운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정발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화염이 복사에 의해서 유면을 또 열을 가해서 정발을 부추깁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흡열되고 정발되면 유증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산소하고 합쳐지면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고, 밑에 하부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저망원들이 있으니까, 화염이 있으니까, 많이 갇혀있는 탱크라든지 이렇게 되면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다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폭발이 일어나겠죠. 경질유가 위험한데, 이 석유류는 이제껏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석유류가 탱크에서 화염에서 화재가 일어난 현상을 풀파이어라고 합니다. 풀파이어의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것의 영향인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풀파이어가 화염이 이동해 가는데, 그 화염이 이동해 가는 걸 두 관점에서 물어봤습니다. 경질유 관점에서는 어떠냐? 그 다음에 중질유 관점에서는 어떻게 화염이 이동해 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경질류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굉장히 정발력이 빨라질 거고, 정발력이 빨라지고 가연성 혼합계 형성이 빨라질 거고, 인화점에 빨리 도달할 거고, 그러면 화염에서 화염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동해 보이고, 연속적으로 이동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연소 속도가 빨라져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중질류는 그 화염을 그 중질륜 유면에서 적어도 한 어떤 10cm까지 어떤 8cm까지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온도를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열 용량이라고 그러죠. 로C라고 그러죠. 열 용량이 계속 열을 가둬둘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어지지가 않죠. 그 대신 중질류가 가지고 있는 부분, 그 유면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유면에서 저거 어떤 일정한 부분까지가 온도를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걸 중질류의 어떤 현상들입니다.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일 오버, 슬롭 오버, 플러스 오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주로 시험이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버리셔야 됩니다. 뭐 그리고 뭐 할 수 없습니다. 버리셔야 되는 거지. 뭐 유효물 이거 뭐 몇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유효물법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책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유효물법은 뭐예요? 의외로 많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 많이 나오는데 법이 바뀌는 것만 하겠다. 근데 유효물법은 빨리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껏 봤을 때는 바뀌어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바뀌지 않은데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그 부분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버려야 되는지 좀 이따 보게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장판지입니다. 또 장판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유효물은요. 유효물법에 의한 유효물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1유부터 뭐요? 6유까지. 자, 이렇게 유효물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국내 유효물법에 대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유효물법에 의한 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위에 화학안전관리법에 의한 거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GHS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있잖아요. 요거 GHS밖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근래에 나왔던 부분들은 인화성 액체에 대한 부분이 NFP에 있는 내용들이 704하고 30이 있는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법이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의 안 나왔고요. 거의 대부분이 1유에서 6유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러면 각각의 유효물이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한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어떤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표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준화되는 어떤 부분들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FPA 유효물입니다. 자, 이 시험은 NFPA 유효물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NFPA 704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NFPA 30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NFPA 472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04와 30이 연결되어 있는 게 유효물법이고, 그 다음 704와 30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또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각기 막 엮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효물, GHS, 그 다음에 이게 하부에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요 정도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로 치면 한 10문제 안쪽입니다. 10문제 안쪽이면 여러분들 뭐요? 일단 유효물법을 빼고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가지고 버리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유효물법이, 이게 굉장히 유효물법. 제일 많이 나왔다. 중요하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유입니다. 1유 유효물입니다. 자, 1유 유효물.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요. 분명 및 지정 수량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외울 거는 외워야 돼. 분명 및 지정 수량. 자,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유효물도에 따른 분명 및 지정 수량 외우고, 자, 공통적인 어떤 성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공통적인 어떤 성질이 어떤지. 일단은 이게 나오려면은 적어도 인류가 뭐요? 예, 산화성 고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라는 걸 먼저 나와야 모든 게 풀려갑니다.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 자, 인류는 산화성 고체야. 고체는 고체인데 뭐요? 산소를 가지고 있는 고체입니다. 그죠? 그러면 열과 충격을 가하면 뭐요?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유독성이 있다, 없다? 유독성이 없어요. 유독성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유독성은 육류만 있으면, 이거 외우세요. 육류만 있다. 육류만 일단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화재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연소 생성물이 나오는 그런 당연히 연소 생성물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화재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육류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연물이냐? 이 부분들은 가연물은 아니죠. 왜? 산화성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반응성이 있느냐? 반응성이 있냐 없냐? 반응성은 거의 대부분이 삼류에 있죠. 물론 삼류 아닌 것도 있습니다. 금속 물질들은 삼류가 아닌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빼고 전부 다 삼류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장 및 직업입니다. 저장 및 직업. 저장 및 직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저장 및 직업 시 주의사항. 자, 여기는 일단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일단 가산점 관점 봅시다. 가연물이냐, 요거, 연소의 삼연소 관점 아시죠? 가연물이냐, 산소냐, 저마운 관점이냐를 가지고. 자, 여기는 뭐요? 산화성, 산소입니다. 그죠? 산소잖아요. 그럼 산소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가연물들과 저마운들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다, 산화성 고체다. 이 산화성 고체는 일단 가연물과 저마운을 만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가연물과 저마운을 격리한다. 그리고 뭐요? 이 산소는, 자, 이 가산점, 그리고 열 충격이 나옵니다. 열이 가해지느냐, 충격이 가해지느냐. 자, 열이 가해지고 충격이 가해지면 고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열이나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열 충격 가지고 얘기한다. 자, 요거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한다. 또 물하고 반응이 있냐 없냐. 물하고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무기가산한 물만 빼고요. 일부만 빼고 물하고 반응이 없어요.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 및 지급 사용은 뭐요? 가산점 관점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열충격 관점에서. 물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대책입니다. 대책. 자, 대책입니다. 그죠? 자, 질식 소화는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질식 소화는 안 되죠. 왜요?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열 충격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냉각하면 되는, 좋습니다. 냉각하면 뭐예요?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지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요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가연물과 가연물과 저마운에 대한 어떤 격리 조치, 격리나 밀폐할 필요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가산점, 연소의 3요소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요렇게 기본적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류도 똑같습니다. 분명 및 지중사량을 외우셔야 되고, 공통 및 성질은 뭐예요? 일단은 이류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가 나와야 됩니다. 가연성 고체가 나와야 나머지 다 풀려갑니다. 무조건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 위주로 쭉 풀어가시면 되고, 저장 및 취급사항은 뭐요? 가산점 관점에서 쭉 풀어가면 됩니다. 열충격, 가산점, 열충격, 물 관점에서 물하고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만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열충격이 있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산점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문제 없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인류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은 472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부만 다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72는 아직 시험 안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나왔어요. 이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유독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연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독성, 예, 가연성, 반응성, 기타. 이게 청색, 적색, 황색, 백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4는 어떤 건축물의 유독성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가연성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반응성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미리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제천에서 화재가 일어났죠. 제천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 제천에서 화재가 일어났으면 소방서에서 제천에 대한 어떤 화재가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제천에 대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건축물에는 가연물이 어떻게 되는지, 유독성이 어떻게 되는지, 반응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파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대장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 건물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미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어떻게 피난 구조 구급 활동을 할 것인지 미리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가져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의 유효물법은 저장 취급하기 위해서 관점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유효물은 저장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활동을 하는 것까지 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704는 704 유효물법의 차이점도 물어봤습니다. 시험에. 그런 관점에서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472. 여기는 이제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인화성 액체 이렇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GHS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류 및 표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분표, 안전보건 자료, 분류, 2 표지, 3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가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LPA 굉장히 중요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이거 중요하고, 자, 이 정도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50%에서 60%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50%에서 40%는 유효물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출제 비율이 그만큼 안 되니까요. 출제 비율이 안 되는데 시간을 유효물법을 다 이어온다? 아주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겠죠. 자, 그 뒤에 보시면 이 나옵니다. 자, 유효물 및 석유류가 5%입니다. 5%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31문제나요. 1.5문제, 2문제 나옵니다. 1.5문제에서 2문제 나오잖아요. 1.5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내지 2문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분류별. 자, 소분류별 볼게요. 자, 보시면, 국내 유효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석유류는 이 석유류가 안 들어가 있네요. 석유류는 따로 말씀드리면 되겠고. 자, 석유류의 어떤 현상들. 이건 풀파이어 이야기 하는 거고요. 풀파이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가보시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석유류는, 석유류하고 다 포함해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효물하고 석유류가 5%예요. 그럼 유효물은 사실은 1% 정도, 유효물은 1%, 석유류는 0.5%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낮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시면, 자, 그러면 유효물이 매번 한 문제 정도. 이거는 0.3문제, 0.5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매번 한 문제. 아주 작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석유류는 풀파이어만 해결을 하자. 그리고 풀파이어를 경준류와 중준류로 나눠서 확인하자. 오케이. 그 다음 중진류의 특징도 있습니다. 중진류의 특징. 중진류는 로시. 이거 하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유면부터 그림. 유면 하에 그림이다. 그리고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범위까지는 요 부분. 요거는 중진류입니다. 요거는 경준류입니다. 자, 일정한 어떤 부분까지 굉장히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부는 물이 있을 거고, 당연히요. 그 다음에 상부는 여기에 어떤 부분까지는 굉장히 높은 온도로
로 C가 높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중진류는. 그러면 하부에 뭐요? 이 높은 온도가 하부에 열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또 상부에는 이렇게 화염이 있겠죠. 상부의 화염은 화염에 의한 열파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뜨거워진 기름이 뭐요? 하부로 전해지고, 이게 뭐요? 끓어 넘치는 현상이 보일 오버입니다. 그래서 중진류의 여러 가지 특징들, 보일 오버, 슬럽 오버, 그 다음에 플러스 오버, 이런 것들 위주로 봐두시면 거의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석유류는 풀파이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중진류에서는 뭐요? 중진류 현상들이 중진류에서 가지고 있는 노 C가 높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일 오버, 슬럽 오버 이런 위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물은 국내 유효물법으로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NFPA 이런 부분은 한 두세 문제씩 되니까 정리하시면 되고요. UN도 두 문제죠. GHS, 그 다음에 MSDS, 그것만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모든 게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유효물 및 석유류를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